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 보겠어 라고 신세계에서 큰 포부로 한번 발표를 했어요. 그 발표를 누가 했냐면은 제가 지금 뒤에 가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죠.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어디에 어떠한 교통편과 계획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상식상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우상향 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다. 교통이 좋은 곳에는 반드시 인구가 몰리게 되어져 있고, 인구가 많은 곳에는 좋은 교통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세월이 지나며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2020년 11월 달에 이러한 발표를 하죠. 정용진 화성 국제 테마파크 본격화, 신세계 화성 법인 설립이라는 내용이고, 여기서 이러한 얘기를 하세요. 오프라인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토록 하겠다라고 여기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화성 국제 테마파크 비전 선포식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세계의 큰 그림, 정용진 부회장의 포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화성 송산그린시티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동차 등 운송수단 미래 먹거리 송산으로 모여라 라는 제목으로 1부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2부는요, 동탄 이상 개발된 그곳 송산에도 철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철도가 그냥 철도가 아니고 고속철도고, 그 명칭은 서해선 복선전철이라고 불리는 그 유명한 철도가 되겠습니다. 그 철도가 어디로 들어가고 그 철도축과 개발은 어떻게 진행이 되며 미래에는 어떤 가치를 그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신세계의 큰 그림, 정용진 부회장의 포부,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 없던 곳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천지창조를 하겠다는 뜻일까요? 자, 제가 사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인간과 신이 만나는 요 손가락, 요게 지금 막 달랑말랑 하고 있어요. 이 지역이 어딘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가락이 마주치는 순간 대박이 날지도 모르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디고 그곳을 왜 선택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창조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그곳, 바로 화성시인데요. 화성시 한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의 슬로건은 기분 좋은 변화, 행복 화성이라는 제목으로 되어져 있고, 마스코트의 이름은 코리오라고 명칭이 되어져 있고, 공룡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공룡으로 마스코트를 선택을 했는지 뒤쪽에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는 이렇다고 해요. 시청 소재는 시청로 1호구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인구수는 85만 5천 명 정도가 됩니다. 경기도 전체에서 화성시는 5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되겠고요. 인구 추이가 우상향 곡선을 선명하게 그리고 있는 도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부동산으로 자산 증식시키는 방법 누차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증가하는 곳에 내 소중한 자산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001년도 때서부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구 상승의 가장 큰 견인 역할 어떤 거였죠? 단연 동탄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화성하면 아직도 생각나는 그 영화 하나 있죠. 바로 살인의 추억이란 영화, 많은 분들 보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이러한 얘기가 나와요. 1986년 시골 마을 두 형사에게 모든 것이 처음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약 30년이 지난 지금 누가 화성을 시골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면 고수의 시선으로 동탄처럼 만들어질 곳이 화성 내에 한 군데가 더 있다 라고 한다면 시간은 어쨌든 지나갈 것이고, 그곳을 선점한다면 어쩌면은 재미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화성 소개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NN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뉴욕, 런던, 홍콩은 잊어라. 화성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 도시가 될 7개 도시 중 하나이고, 2025년에는 상위 10위 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맥킨지 리포트에서 발표를 했었고요. 영어로 쓰여져 있는데 제가 요거 한글로 된 거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CNN에서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화성은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지만
현대, 기아자동차와 삼성전자도 들어가 있는 도시더라. 그 면적은 무려 서울의 1.4배에 해당이 되고요. 자, 전국에서 인구 증가율이 1등인 지역임에 틀림이 없더라. 자, 2035년이 되면은 135만 명 정도로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고, 현재 교통편에 있어서 핵심은 가운데 격에 있는 어천역 KTX, 그리고 동쪽에 GTX와 SRT를 머금고 있는 동탄역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지역은 바로 이 서쪽 라인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서해선 복선전철이라는 고속철도, KTX와 SRT, GTX와 같이 고속철도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통은 2022년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위쪽에 테마파크라고 제가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이쪽 일대의 정용진 부회장께서 엄청난 투자로 개발을 할 거다라고 발표했던 지역이 되겠고요. 이 동쪽 바운더리가 송산 그린시티 동측지구, 이 왼쪽 편이 서측지구로 명칭이 되어져 있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네요. 경기도 내에서 기업체 수도 가장 많이 품고 있고요. 기업이 많다 보니까 종업원 수가 많은 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경기도 내에서 종업원 수도 가장 많이 품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아자동차, 현대기아기술연구소, 삼성전자연구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까지 머금고 있는 지역이 화성이란 지역이 되겠고요. 1인당 GRDP, 지역 내 총생산량도 다른 지역과는 수준이 많이 다르다는 것도 데이터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이것도 어쩌면 당연한지 모르겠어요. 경기도 내 재정자립도 1위 도시가 화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세상에 없던 거 과연 어느 곳에 들어가고 잘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신세계 화성국제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창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제목은 신세계 프로퍼티 컨소시엄이라는 사이트가 나오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은 신세계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신세계 그룹 인사이드라는 창이 나오게 되고, 2019년 7월 30일 날 화성 국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의 첫 발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래요. 신세계그룹이 화성 국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의 첫 발을 내디뎠다. 신세계 프로퍼티 컨소시엄은 경기도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화성 국제 테마파크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투자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쪽 지역에 엄청난 시설 넣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죠. 예산과 종업원 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총 4조 5,700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보이고, 그 면적은 127만 평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죠.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지 한번 보아하니 약 15,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며 연간 1,900만 명의 관광객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15,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상주, 거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늘어날 것인가도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곱하기 2.5에서 3 정도로 하게 되면은 약 4만 명 정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 이 신세계라는 그룹 하나가 이동함에 따라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것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화성 국제 테마파크 비전 선포식에 이러한 분들도 오셨어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오셔서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4조 6천억 원의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준 신세계 너무 고맙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자리잡게 될 것으로 확신하더라 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문화, 안전 등 중요한 것이 많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화성의 여러 가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테마파크 사업을 진행해준 신세계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또 중요하죠. 우리 행정이 하는 일, 즉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기업들이 경제활동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상황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용진 부회장이 나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 투자금 4조 5천억, 사업의 방향성 테마파크의 새로운 개념을 설립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국내 시장을 벗어난 아시아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라고 기분 좋게 발표를 하셨고요.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테마파크를 만들어 국가 관광사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즉 스타필드나 이마트나 여러가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신세계그룹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이 테마파크를 완성토록 하겠다라고 이 자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019년 11월 22일 행사 전에는 또 이런 일도 있었네요.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냐면은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미 양해각서도 체결을 해놨습니다. 세상에 없던 시설 어디로 들어가며 그쪽 일대 움직임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테마파크는 약 4조 6천억을 투입해서 화성시 남양읍 신회리 송상그리시티 내 동측 부지에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상그리시티 홈페이지로 들어와 봤습니다. 자, 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이러한 사진을 보실 수가 있는데 국제 테마파크 요 빨간 색깔 동그라미가 쳐진 곳, 이곳으로 들어갈 거로 예상이 되고요. 과연 신회리라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제가 위성 사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회리라고 하는 요 핑크 색깔 섹터 존이 되겠고요. 그 좌측 부근에 화성국제 테마파크라는 곳이 그려져 있어요. 지금 네이버나 다음 지도 가면 현재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국제 테마파크라는 이 지역을 클릭하고 주소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주소를 제공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대체 왜 지금까지 주소가 없었을까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시와호 주변 지역의 생태 환경을 보존하면서 시와 방조제 건설로 생산된 대규모 간석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냐면 간석지가 되겠어요. 그럼 간석지가 또 뭘까요? 간석지란 이런 것입니다. 조차가 큰 해안에서 만조시에는 침수가 되고 간조시에는 노출이 되는 넓고 평탄한 해안 지역을 말해요. 즉 물이 빠지면서 땅이 드러나서 만들어진 지역을 간석지라고 얘기하는데 이쪽 일대, 송산이란 지역 일대는 간석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더라라는 것도 우리는 상식상으로 하나 배워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없던 땅이 드러나 새로 생기게 되면은 이 땅의 주인 누굴까요? 바로 한국수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일대 땅 주인 지금 누구다? 나라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라인 청약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봤더니 이렇게 많은 지역이 한국수자원공사 땅이구나 라는 것도 우리는 상식상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쪽의 동탄이라고 불리우는 송상그리시티, 현재 도로교통망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송상그리시티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광역교통계획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엄청난 도로편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고요. 이 중에서 국제 테마파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3번 국도 77호선 확장이라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수화교차로부터 국제 테마파크까지 도로를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수화교차로 바로 이곳이고요. 국제 화성 테마파크는 이곳에 위치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대 도로를 지금 현재 어떻게 만들고 있냐? 현재 이곳 도로 모습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뻥 뚫려져 있는데 차량은 한 대도 다니질 않아요. 이미 도로까지 시원하게 뚫어놓고 현재 사람이 다니지 않는 이곳, 역시 기업은 투자 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현명한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신세계의 선택과 결단을 존중합니다. 그럼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고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신세계에서 이러한 시설 넣는다고 해요. 요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도역이 해당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신안산성과 서해선 복선전철이라는 명칭의 화성 송산역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즉 일반 지하철과 고속철도, 쉽게 생각하면 KTX 역사가 이쪽 인근에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더불어서 골프장 18호 규모 하나 들어가고요. 베네치아 빌리지, 스타필드 호텔, 프리미엄 아울렛, 캠핑장, 수목원, 한류 공연장,
호텔이 또 몇 개 더 들어갈 것 같고요. 리조트도 하나 집어넣는다고 해요. 그리고 화성시의 마스코트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공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쪽 일대에 문화재가 하나 있어요. 물이 빠지면서 공룡알 화석지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쪽 일대에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쥐라지 월드도 만들도록 하겠다. 더불어서 어드벤처 월드, 퍼시픽 오디세이, 브릭 앤 토이 킹덤, 이름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인 트램, 관람차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 집도 집어넣는다고 해요. 공공주택도 들어가고요. 단독주택도 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즉 신세계에서 자그마한 신도시를 만들겠다라는 큰 포부를 발표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지금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최근 움직임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신세계 화성이라는 명칭으로 기업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설립일은 2020년 9월 18일입니다. 이명록 부사장이 대표자로 자리를 하고 있고요. 이미 어디 만들겠다고 발표도 했고 주식회사도 하나 만들었고 대표자도 뽑았고 그 기업이 허접한 기업이 아닌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신세계고 앞으로 이쪽 일대 천지개벽이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 않겠죠. 정부도 적극 돕겠다라고 아까 경기도지사나 홍남기 부총장이 나와가지고 발표했듯이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들어와 봤어요. 관보란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사항을 간행하는 국가의 공공기관지예요. 즉 발표를 하면은 나라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2020년 12월 21일자 관보 내용을 보니까 일쪽 일대의 도로나 여러가지 교통편에 있어서 편의사항을 충분히 돕고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의 움직임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2021년 재정 조깅 집행 및 110조 투자 추진 계획이라는 발표 자료를 보아하니 이 자료 언제 나왔죠? 2021년 1월 6일 날 나왔습니다. 기업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 중에서 화성 복합 테마파크의 4조 6천억 원에 대한 내용을 지원토록 하겠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제 테마파크 들어가는 이곳 일대 조금 더 큰 그림, 큰 틀에서 보면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동측 지구를 1번, 서측 지구를 2번, 남측 지구로 3번으로 봤을 때 1번에 해당되는 동측 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개발하겠다. 서측 지구도 주거지를 중심으로 개발하겠다. 남측 지구는 일자리 중심으로 개발했다라고 이미 발표된 바 있고요. 국제 테마파크는 이곳에 위치를 할 예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발이 완료됐고 진행하고 있는 동측 지구는 어떻게 움직임을 보일까요? 그 전에 시간을 10년 정도 한번 앞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들어가서 고시일자 2011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요. 고시 제목은 송산 그린시티라고 검색을 하고 클릭을 해보면 서측 지구, 동측 지구, 고시문도 이미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즉 모든 정보는 과거서부터 다 오픈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 내 귀에만 지금까지 들리지 않은 것 뿐입니다. 고수는 어디에 면밀히 귀를 기울여야죠? 정보에 예민할 필요가 있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타운으로 가장 먼저 개발된 송산그리시 동측 지구 최근 아파트 움직임 어떨까요? 호객노노 사이트 들어왔고요. 여기 왕관 모양이 있는 게 이 지역 내의 탑클래스 아파트를 자랑한다라고 호객노노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보니까 아파트 시세는 약 5억 원에서 8억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져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그래프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쪽 일대 아직 개발 안 된 지역들 어떻게 만들어질 거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확인해 보니 노란색은 주거지, 빨간색은 상업지, 초록색은 녹지라는 큰 개념을 가지고 볼 수 있고요. 범례를 참고해서 이쪽 지역은 1종 일반 주거지, 자 이쪽 지역은 3종 주거지가 들어가겠구나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제2의 동탄이라고 불리는 어마무시한 개발축 서측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송산그린시티 홈페이지에 들어와 봤습니다.
노란 색깔 동그라미가 쳐진 곳이 서측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미 토지의 용도 다 변경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카카오나 네이버 지도에서는 어떻게 확인이 되고 있을까요? 현재 스카이뷰만 보면은 이렇게 맨바닥에 점점점점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곳일 때 지적 편집도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미 용도가 다 바뀌어져 있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쪽일 때 파란 색깔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지역을 한번 확대해 보면은 상업지, 주거지, 복합용지, 도로, 공원을 어떻게 만들지도 이미 면밀하게 다 계획이 세워져 있더라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수변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변도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한 군데 있죠. 바로 베네치아가 되겠습니다. 베네치아 보면 이렇게 많이들 만들어져 있다고 하죠. 건물이 있고 그 뒷마당 주차장에는 차량이 있고 그 앞에 바닷길에는 요트가 있고, 즉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 멋진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곳인데 화성에 이러한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맥킨지나 CNN이나 화성시가 엄청나게 부자가 도시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최고 멋진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러한 도시 우리나라도 어디선가 만든다고 얘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자,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부산 델타시티라는 곳이 되겠고요. 이곳 또한 수자원공사 땅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송상그리시티 내 주거지만 넣는다고 답이 나올까요? 부동산 가격의 절대적인 영향력, 바로 일자리죠. 일자리가 잔뜩 들어갈 곳,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곳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 쳐져 있는 곳을 한번 읽어보면은 자동차 테마파크 산업기능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현재 이곳일 때 위성사진으로 보면은 이러한 모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허벌판처럼 그려져 있고 가운데 웬 생뚱맞게 이렇게 동그란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곳일 때 지적 편집도를 누르면은 요 가운데 동그라미 모양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차 시험도시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 연구원,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등 괜찮은 자동차와 관련된 활주로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동측 부근에는 서해선 복선저철 화성 송산역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현재 조감도는 오른쪽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은 사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산업용지, 연구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이곳일 때 어떠한 산업직군이 포진될까요? 자, 모든 신도시의 핵심은 일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들어와 봤습니다. 자율주행기업 지원속도 낸다. 혁신성장지원센터 착공이라는 기사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2020년 6월 19일 날 나온 보도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보도자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올해 170억 원 규모로 첫 운영을 시작하는 국토교통 혁신 펀드를 지속 확대하고 레벨 4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 1조 1000억 원의 규모를 투자하겠다. 그 지역이 어디다? 화성 송산이더라 라는 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자, 어떠한 사람들이 모였죠? 보시는 바와 같이 현대차, 우리나라의 최고의 자동차 기업이죠. 현대기아와 카카오 모빌리티, 네이버랩스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축하 행사를 했다고 해요.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과 관련된 최고의 기업 대거 입주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관련 기업 생각해보면 어떠한 기업들이 있죠? 제가 2020년 3월 31일자 보도자료 하나 더 갖고 왔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율주행 시대 성큼 데이터 공유 사업으로 본격 시동 건다라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인데 이쪽일 때 이미 참여기관 현황이라고 해서 기업이 어느 정도 선정되어 있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은 즉 무엇을 의미하냐? 부동산으로 보면은 일자리를 의미하게 되고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어떠한 시그널로 포착해 볼 수가 있냐? 바로 인구의 증가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곳일 때 이러한 기업들 들어갈 거로 예상해 볼 수 있죠. 현대 들어갈 것이고요. LG, 삼성, SK, 카카오, 네이버 등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이쪽 화성 송산이란 지역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우리는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제가 엄청나게 큰 사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와봤어요.
모두가 아는 애플이란 기업도 이쪽이랑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애플이랑 이쪽이랑 뭔 상관일까요? 최근에 이러한 기사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애플과 현대와 악수 한번 할까? 라는 사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현대랑 애플이랑 같이 손잡고 차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해서 검색 한 번만 해보면 쉽게 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한테 문자 날라오고 있는 것도 제가 한번 캡처를 해봤어요. 2021년 1월 13일 날 문자 날라온 건데 보아하니 이렇습니다. 현대 애플카 공동개발의 시사점이라고 해서 주식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혹은 주식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얘기 모를 수가 없죠. 주식시장은 부동산의 선행지수다라는 것도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신데 이미 현대차, 현대제철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기사들 많이 나오고 있죠. 애플카는 자동차 업체에 독이 든 성배, 현대차 주가 과열 이러한 기사들 요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현대카 협업설에 정의선 회장 주식가치 하루에 3천억 원 증가라는 기사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의선 부회장이 나랑 같이 일할 사람 다 화성으로 한번 올래? 모여볼래?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현대가 같이 일하자고 하는데 이쪽일 때 많은 부분을 투자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안 갈 사람 있을까요? 더불어서 애플과 손잡는 거 확정 발표가 난다면은 화성이란 지역 조금 더 멋져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국가에서 이쪽 일대 적극적으로 도움 주고 있을까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와 봤습니다. 2020년 9월 24일자고요. 반월 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이라는 관보 자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남측 지구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 산업으로 유치업종 변경, 즉 유연하게 기업과 발맞춰서 변경되는 조건을 맞춰주고 있다. 나라가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시설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송산그리시티 내에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건립한다고 합니다. 그 주관 누구죠? 보시는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가 되겠고요. 그 지역을 국비 지원을 받아 송산그리시티 일원의 드론 비행시험장을 건립하도록 하겠다. 즉 땅으로 다니든 하늘로 다니든 어쨌든 교통편의 연구시설들 이쪽일 때 쏟아붓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 어느 쪽으로 들어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 지역에 자동차 트랙이 들어가 있고요. 그 동쪽에는 서해선 복선전철, 그 서쪽 부근 즉 10시 방향 쪽에 드론 비행 시험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곳 일대 땡겨서 보면은 이미 네이버 지도에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동탄 선개발 사례 우린 이미 봤고요.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그곳 일대에 괜찮은 교통편이 들어가고 일자리까지 더불어서 만들어진다면은 집이든 땅이든 엄청나게 값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자, 말씀드리면 이렇죠. 고속철도도 들어가고 주거지도 개발되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 모여라 라고 현대에서 이야기도 하고 있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더불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이곳 화성이라는 지역이다. 5년에서 10년 이후 대박 날 것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인데 사실 잠을 자도 시간은 지나가고요. 밥을 먹고 일을 해도 어쨌든 시간이라는 것은 지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내 소중한 자산 우상향 곡선을 가파르게 그릴 수 있는 많은 조건을 다 갖춘 화성 송산이라는 지역 관심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고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 you